남파공작원으로 또는 남조선의 임무를 받고 전투원으로 강릉 무장간첩선이나 김신저처럼 청와대 기습 사건, 이런 임무를 받고 들어오는 남파공작원들의 훈련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성!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평양여군장교 출신답게 지난 기간에 군복이 지겹지도 않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 군복을 입고 지난 청춘시절, 꽃다운 청춘시절을 바쳐서 군복을 입고 북한 체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 그 시절을 추억하기 위해서 좋아서 이런 군복을 입고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실속 있는 또 아주 실감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군복을 입고 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TV 프로그램이나 여러분들 보게 되면 항상 그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를 할 때 군복을 입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군복을 입고 나온 것은 북한의 특수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특수부대도 일반 병정과 일반 특수부대가 있는데,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남파공작원으로 파견되는 지난 기간에 우리가 추억의 이야기로 지금도 추억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1968년 1월 21일 김신조가 속해 있던 북한의 남파공작원들이 들어와서 청와대를 기습 습격하고 남한의 정부요원들을 암살하기 위한 이런 임무를 받고 들어왔던 그때의 대형 사건,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어떤 훈련을 주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나요? 네. 아마도 어디에서도 정말 일반 군인들이나 일반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가 있지만, 특별한 계층들만 훈련을 받고 남파공작원으로 파견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발되는지, 어떤 훈련을 받는지, 이런 이야기는 실제로 듣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TV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직접적인 특수 여원들처럼 북한의 전투원들이나 공작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훈련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주변에 직접적으로 남파공작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분들의 스토리 이야기 속에 제가 묻혀 들어가서 함께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채널 고정 집중해 주세요. 비단금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충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충성! 네. 자, 그럼 김신조와 같은 특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투원들이나 공작원들이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려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무력부 억과대상으로 선출을 합니다. 북한에는 중앙당 억과대상과 무력부 억과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무력부 억과대상이라고 하게 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당 억과대상은 김정일 옆에서 기쁨전화 또는 해외에 나가서 그 해외 식당을 운영을 하거나 이런 계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억과대상도 참 이게 부류가 많은데, 특히 무력부 억과대상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뽑힐까요? 네, 제일 먼저 초모소에서 똑같이 신체 검사를 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부대를 배치를 하겠죠. 거기에서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력부 억과대상은 아주 그냥 무력부에서 직접적으로 내려서 그 억과대상으로 뽑혀나가는 사람의 출신 성분과 인물과 체격, 모든 건강 상태 다 체크를 합니다. 다 체크를 해서 개별적으로 쫙 뽑아 올려가죠.
이렇게 뽑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반 병정으로 이제 신체 검사를 받고 올라갔다가 6개월 동안 특수부대에 뽑혀 올라가는 그 특수부대 신병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또 다시 무력부 억가 대상으로 뽑혀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류가 나눠지는데, 일단은 6개월 동안 특수병정의 신병 교육이 끝나면 다시 3년 동안의 신병 교육을 받습니다. 특수훈련을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난파공작원 특수전투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훈련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3년 동안 신병 교육, 우리가 일반 병정들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신병 교육을 받는데, 그 신병 교육 기간에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군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기본적인 정치 상학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그리고 대렬, 체육, 군사 상학, 무기 분해 결합, 이런 무기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면 군인 선서를 하겠죠. 그런데 특수부대에서도 더 높은 급인 무력부 억가 대상으로 뽑혀간 전투원들이나 공작원들이 3년 동안 과연 어떤 교육을 받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다양한 매체들에서 본, 지금 보시는 이런 영상에서처럼 이런 특수부대 훈련은 정말, 이거는 13년 동안 근무를 하는 최전방 지역에서 근무하는 특수부대 훈련입니다. 그런데 난파 공작원이나 전투원으로 직접적으로 뭐 김신저처럼 청와대 기습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남조선에 침투가 된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전투 훈련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 병정이나 특수부대도 다 똑같은 인민무력부에서 내려오는 최고사령관 명령 하나로 모든 훈련이 진행이 된다면, 난파공작원으로 또는 남조선의 임무를 받고 전투원으로 강릉무장간첩선이나 김신저처럼 청와대 기습 사건, 이런 임무를 받고 들어오는 난파공작원들의 훈련은 특별한 것이 뭐냐면, 일단은 한국 국군들의 군복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은 국군의 노래를 부르면서 똑같은 국군 방식으로 모든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뭘 배워주냐? 한국 뉴스를 보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말씨, 한국 노래와 춤, 심지어 댄스 추는 춤까지 다 배워주고 한국 말투를 또 배워주는 전문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뭐 댄스나 춤, 한국 말투 이런 걸 어떻게 배워줄까요?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월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월북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국군의 그 훈련 방식과 그리고 노래와 춤, 한국 노래, 한국 춤, 댄스 이런 것도 배워주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한국 말씨를 배워주나? 지역별로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워주는 한국 말투를 어떻게 배워주냐? 두 가지로 나눠서 배워줍니다. 서울 말씨와 경상도 말씨, 이렇게 두 분류로 배워주는데, 서울에서 월북한 사람은 서울 말씨를 배워줄 거고, 경상도에서 올라온 사람은 경상도 말씨를 배워준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김신조가 우리나라에 와서 청와대 기습 사건이 있은 이후에 북한의 난파 공작원들이 특별 훈련에 대한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때부터 특수훈련도 훈련 종목들이 좀 바뀌고, 그리고 방독면을 쓰고 가스 훈련 받는 것도 그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 국군들이 훈련하지 못해봤던 이런 훈련 종목들을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종목들을 접목을 시켜서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북한도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군들의 훈련을 똑같이 훈련하는가 동시에 월북한 사람들을 들여다 놓고 한국에서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는지, 국군들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똑같이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아주 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화를 보여주는데, 한국 영화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저희 탈북민들이 탈북하게 된 동기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그 생활 방식을 배워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라마를 한 번 보기 시작하면 한두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일단 1부부터 보기 시작하면 그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이틀 내지 3일 동안 연속으로 드라마만 보여주는 훈련도 있다라는 겁니다. 야,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남파 공작원들, 남조선의 임무를 받고 들어오는 전투원들이나 공작원들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다 교육을 받고 알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남파 공작원으로 파견되는 정찰국 소속 전투원들의 훈련은 적지화 교육이라는 것이 따로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상학이라는 것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정치상학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마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 사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거나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 2시간은 빼놓을 수 없는 일과의 첫 시간으로 정치상학, 김부자에 대한 정치사상교육, 북한에 대한 정치사상교육, 머리가 사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런 교육을 심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훈련 종목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신조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정치교육을 하고 사상이 변질되지 않게 부단히 정치사상 교육을 할 때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김신조 사건입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 사건으로 내려갔던 전투원들이 다 자폭 정신으로 정말 당과 수령을 위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면서 자폭으로 적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자폭을 했다. 이런 교육을 하면서 김신조가 유일하게 북한에서 1번으로 제일 첫 코수 1번으로 노메르 1번 1번으로 변절자의 그 교육 대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파 공작원들에게 김신조처럼 저렇게 변절하면 너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가족까지 운명이 끝장이 난다. 북한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자제로 처벌을 주기 때문에 남파 공작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만약시 경우에 붙잡혀서 전행을 한다 하게 되면 그 북한에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정치범 시험서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민무력부 억과대상으로 뽑혀서 정말 자랑스럽고 공지 높은 북한이라는 그 정권과 그 체제를 위해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서 싸운다는 이런 각오와 정신으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훈련 과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1편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 질문들을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나는 스토리가 나오리라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라요. 여러분,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북한 평양 여군장교 출신 비단금 TV였습니다. 단하!